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13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일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종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5종목에 선발대 5종목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많이 증가되어 거의 펀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이 붉은색 표시한 이 세 종목은 소량씩 추가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한 네 종목은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도 종목은 없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약보합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에코마케팅 대륙제과는 3분기 실적 적자 공시로 하락을 하였고 강원랜드도 코비드-19 확진자 증가로 폭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계좌 2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4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 대륙제과는 매수하였다가 상승하여 제가 8%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였고 아미코젠은 매수하였다가 6% 정도를 수익을 보고 절반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 3의 현재 상황은 에코마케팅만 이렇게 부분 매도하고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로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계좌 3은 셀바이오텍을 매입했다가 모두 다 12%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였고 에코마케팅은 9% 수익을 보고 절반 매도하였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하반기 와서는 손실 상태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으로는 계좌 1에는 13.7%, 계좌 2에는 마이너스 4.3%, 계좌 3에는 23%로 나오는데 9.19%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손실 상태고 일부는 수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시면 계좌 1의 수익률은 13.77%인데 금액은 580만 원이고 계좌 2는 마이너스 17만 8천 원, 계좌 3은 14만 원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비교 그래프입니다. 붉은색이 저희 계좌이고 금정색은 코스피고 이 파란색은 코스닥 수익률입니다. 저희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다가 최근에 강원랜드와 아미코젠이 많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좌 2의 경우는 현재 저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익률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세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좌 2의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하락하는 종목을 계좌 2에 추가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더 하락할 확률이 높고 단기 투자의 경우 물타기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종목 선정과 분할 매수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추가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은 시총이 3,564억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500억 정도, 그럼 그 다음에 최근에는 3천억 이상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대폭 증가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분기에
한 분기의 매출액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비록 이렇게 최근에 올라와서 주가가 한 3배 정도 상승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EPS도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포스코 강판은 강판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칼라 강판재, 도금 공장과 클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시총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은 상당히 초장기 투자 종목으로 제가 선정하여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3,500억 정도 수준이지만 시총이 7년 후에는 2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3조가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제가 초장기 투자로 이제 종목 보유를 할 예정이고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면 계속 또 사모을 예정입니다.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의 시총은 8,900억 정도 되는데 이 매출액은 현재 분기별로 3천억 정도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주가는 이렇게 오르다 말고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종목은 옛날부터 퍼가 그렇게 낮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된다면 계속 사모으면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최근 일봉 차트를 보시면 바닥 상태가 여기 있는데 바닥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장대 양봉과 같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하락한다면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시총이 8,800억 정도인데 현재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시총과 거의 같습니다. 이 풍산도 한 분기의 매출액이 시총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를 하다가 이 3분기에 약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대비해 보면 이만큼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하락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2조 9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400억, 당기순이익이 1,500억인데요. 이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최고치로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이후에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매출액 대비해서 20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때보다 현재가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최소한 주가가 지금 이 선에 36,000원과 46,000원 사이 이 정도는 와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도 매출액도 2021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종목 상황에 대해 배울 점과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특별한 악재가 없어 보이는데 주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1월 초에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발표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폭락을 하였습니다. 배울 점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즉 개미 투자자인 나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내부자의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정보를 일찍 접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먼저 매도하면서 주가는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곧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경우는 실적 및 상황이 3분기부터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많았지만 결국 적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애널리스트들과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을 쉽게 믿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시장 상황을 개인적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는 3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애널들도 위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많이 광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확진자만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과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스플릿 투자 방식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한 후에 더 하락 시에 다른 계좌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므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워낙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스플릿 투자는 항상 저점 매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경우는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 코오롱인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서울반도체, 강원랜드, 셀바이오텍, CJ 이런 종목들이고 제가 거래한 종목 중에서 무리한 종목은 동국제야, ENF 테크놀로지, 에코마케팅, 동아화성,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무리한 종목의 경우는 성장성이 기대되어 매수를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점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제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스플릿 투자 방식에 맞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손실 상태가 되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락하면 더 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계속 손실 상태로 있지만 그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락하면 계속 더 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플릿 투자 방식은 시대 흐름을 빨리 따라잡는 그런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최근 자율주행, NFT, 엔트, 메타, 전기차 등 신기술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는 별 것 없지만 미래를 쫓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플릿 투자 방식은 이 기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미래의 신기술을 따라가는 투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